안녕하세요. 진솔한 주식경제학 LNS홀딩스 김선 대표입니다. 자, 2020년 8월 28일 금요일 한국경제TV 리뷰 방송 한번 해볼게요. 자, 오늘 제목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주주 결속력에 주목하라. 오늘 제목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제가 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공매도 얘기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들이 공매도 얘기하는 거를 좀 꺼려해요. 왜냐면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욕 엄청 먹거든, 진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1년 전쯤이었나요? 예, 방송 제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저 잘 모르실 때 공매도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진짜 욕 많이 먹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그래, 그래도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좀 알아주시고 내가 어떻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위해서 이제 활동하는 걸 알고 계시니까 그래도 이번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쪽으로는 이거 또 욕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욕먹기는 진짜 너무너무 싫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좀 미리 계속 설명을 좀 드려야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할 거잖아요.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욕먹을 거 각오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도 욕을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확실히 좀 뭔가 분위기가 좀 달라지긴 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일단 제가 방송 나갈 때마다 이제 공매도 중지를 좀 빨리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우리 한국경제TV가 이제 이 증권TV에서는 탑이니까 그래도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저라도 뭐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저라도 이제 뭐 방송에서 시간 날 때마다 공매도 금지 조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해주십시오라는 멘트를 많이 드렸죠. 많이 드렸고 사실 어제 공매도 6개월 연장 조치가 나오고 나서 사실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도 우리의 어떤 개인 투자자의 의견이 반영이 됐으니까.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것 덕분에 오늘 3% 전략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못 해드렸습니다. 사실 한 종목을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아직 두 종목은 아직 애를 먹이고 있고 한 종목을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날 출연해서 여러분들께 절반 매수 다시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을 드렸고 이번 주는 바이오제약밖에 안 움직였어요. 제가 소개드린 종목도 그냥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고만고만한 애매기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일주일만 좀 더 지켜보자. 다음 주 금요일에 설명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매도 얘기 한번 해볼게요.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희망 고문이에요. 희망도 없는데 괜히 그냥 좋은 얘기 하면서 여러분들 당장 기분 좋게 하기 위한 영상이나 내용들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당장 좀 듣기 거북하시더라도 그래도 몇 개월 후에 봤을 때 그래도 김성현 대표가 말하는 게 맞구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내용들을 해서 가끔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여러분들 기분이 좀 언짢으신 내용도 있을 텐데 그거 진짜 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이 진심은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뭐 기관이랑 상관도 없어요. 금융출하는 상관없고 외국인이라도 상관없고 한 입장이기 때문에 뭐 눈치는 안 봐요. 뭐하러 눈치 봐요. 메인 잡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개인 투자자분들이 외국인이랑 기관한테 이겨먹으려고 하면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본론을 한번 들어보죠. 소론이 길었네요. 이번에 공매도 연장 이거는 얼마나 긴 기간 동안에 공매도 연장을 하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뭐 지금 뭐 6개월 뭐 1년 했다고 했을 때 그 사이에 바뀐 거 없이 지금이랑 똑같이 단지 기간만 연장해 놓은 거면은 지금 얻어맞을 매를 1년 있다 얻어맞겠습니다. 이거랑 똑같아요. 이번에 진짜 중요한 거는 단 한 달, 두 달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에 금융당국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들 사이의 어떤 공정한 공매도 문화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 그리고 다양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좀 페어하게 공정하게 좀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은성수 위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게 사실은 되게 많아요. 공매도 6개월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나온 게 공매도 연장 얘기 나왔죠. 그 두 번째로 공매도 개선하겠다는 얘기 나왔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용융자 금리. 전체 지금 시장의 그 기준금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증권사에서는 우리가 신용을 쓸 때 이제 증권사 쪽에 이제 이자를 주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가 떨어지면 걔네들도 그 신용융자 이자를 낮춰야 되는데 안 낮췄단 말이야. 많은 증권사들이. 낮추고 있는 증권사가 5개나 6개 정도 있어요. 그 기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 그렇고 여러분 검색해보시면 나와요.
되게 뭐 양심적인 어떤 증거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신용융자 금리를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하겠다. 개인들의 어떤 개선 요구는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네 번째로 공모주 배정 방식에 대한 얘기 있었죠. 참여 유도 위해서 기관 우선 배정하는 거는 뭐 불가피하다. 이거는 뭐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현행 신주 배정 방식은 고액 자산가에게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어쨌든 리프레시 시키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개인 투자자에 대한 평가인데, 사실 저는 이거 조금 마음에 들었어요. 뭐였냐면은 성장과 과실을 함께 공유하는 파트너. 맞죠? 성장과 과실, 이걸 같이 공유하는 파트너라는 표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개인과 기관의 균형 대우. 자, 어쨌든 이번에 그 은성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괜찮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6개월 후에 내년 3월 15일 날 공매도가 재개될 때까지 과연 우리나라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이제 뭔가 이제 스토리를 잘 만들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도 오늘 좀 기대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지켜봐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드렸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6개월 후에 우리가 맞이할 상황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공매도가 아예 사라지거나 아니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되거나 두 가지 경우인데, 일단 제가 봤을 때 공매도 사라지진 않아요. 저도 이제 공매도 그 순기능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공매도가 사실 이게 또 어떻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또 오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지금 제가 오늘 테슬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보통 우리가 주식을 매수를 할 때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주식만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외국인 투자 같은 전문 투자자들은 주가가 상승하는 쪽과 하락하는 쪽에 같이 베팅을 해요. 그걸 보통 해칭을 건다고 해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무조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대표적인 게, 주가 상승 쪽에는 보통 전환사채나 아니면 일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이거 주가가 빠질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공매도, 이제 숏셀링이라고 그러죠. 숏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너무 그건 지금 월가에서 일반적인 전략이고, 테슬라도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공매도 쳐놨던 세력들을 완전 연맥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버리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빌린 걸 빨리 갚아야 되니까, 빌린 걸 빨리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걸 빨리 사야 돼. 왜냐면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증권사에 돌려줘야 되니까. 숏 커버링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돼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경향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미 월가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쓰고 있는 정말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해칭 전략, 전환사채, 그리고 숏셀링. 이건 되게 일반적인 전략인데, 그런 일반적인 전략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적용은 안 되죠.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중지시켰기 때문에 적용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날 방송에서 살짝 다룰 내용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쪽에 일반 주식 쪽으로 매수를 이제 강하게 해주진 않죠.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얘들이 뭐 하고 있냐면은 지금 파생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파생 쪽에서 이번 옵션 만기도 보니까 외국인들 거의 9월 10일 기준으로 한 2천억 정도 수익이더라고요. 네, 파생 쪽에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 파생 쪽에 들어가는 자금이 일반 주식 쪽으로 들어와 주게 되면 지수 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못 들어오고 있는 이유는 공매도 같은 어떤 이제 전략을 취하지 못해서 안 들어오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인정해요. 반대 의견에 있으신 분들께 제가 이거는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일단 우리 개인들 입장에서는 공매도 없애, 이거는 사실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오케이, 최소한 외국인 기관이랑 우리나라랑 우리 개인들이랑 공평한 어떤 상황에서 공매도를 맞이할 수 있게 해달라, 이 정도. 그리고 무차익 공매도 같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딱 없애주고 이걸 법제화 시켜가지고 정말 잘못된 세력들을 크게 벌할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달라, 이거거든요. 이거만 있으면 사실상 이제 공매도 재개도 상관없어요. 왜? 우리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강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공매도가 잠깐 중지되어 있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이유가 좀 커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인들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얘들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공매도가 지금 재개가 되고 있으면은 숏 같이 걸면서 같이 주식도 매수하면서 지금 지수가 지금보다는 좀 더 올라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팩트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냥 팩트만 꼭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우리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우리 개인들과 외국인 기관 간의 어떤 공평한 상황, 그죠? 이 환경, 투자 환경 자체가 공평하게 만들어진 다음에 그때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한판 붙자. 아니, 싸움을 해도 솔직히 쟤랑 나랑 둘 다 칼 들고 싸우면, 제가 칼 들고 있으면 나도 칼 들고 있어야 되고, 제가 총 들고 있으면 나도 총 들고 있어야지. 쟤는 총 들고 있는데 난 칼 가지고 있으면 뭐해? 그잖아요. 쟤 칼 들고 있는데 나는 맨손이면 뭐해? 나는 뭐 총 있으면 뭐해? 쟤는 뉴클리어 들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칼 있으면 우리도 칼 들고 싸워야지. 제가 총이면 우리도 총 있어야지. 제가 바라는 건 이거거든요. 아시겠죠? 똑같은 상황에서 외국인들 들어와서 한번 붙어보더라도 결국 공매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셀트리온도 그랬고요.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빌어서 투자 환경 문화를 바꾸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대응하면은 솔직히 해볼 만해요.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우리가 막, 저도 되게 짜증나죠. 진짜 저도 투자하는 종목에 공매도 정말 짜증나요. 이게 올라가면은 진짜 짜증나요. 근데 그럴 때마다 회사에다가 전화하고 어필하고 막 난리 부리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부분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공매도 세력들이랑 여러분들 마주하기 전에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좀 강한 어떤 그 팁을 줄 수 있는 기업으로 제가 어디를 준비했습니까? 오늘 바로 테슬라를 준비했죠. 자, 테슬라가요, 지난 2018년도 8월 7일 날, 사실 테슬라는 진짜 너무 심했어요, 진짜. 제가 보더라도 정말 너무너무 심했거든요. 그 오죽하면은, 잠깐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유튜브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제로 테슬라가요, 7월 달에 한정 판매를 한 그 붉은색의 숏팬츠예요. 숏츠라고 그러죠. 보통 이제 반바지를 이제 숏츠라고 그러는데, 이 반바지를 테슬라가 공식 몰에다가 팔았어요. 한정 판매로. 근데 왜 했냐면은 이 숏이라는 단어 자체가 공매도가 있다, 보통 우리가 숏이라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공매도 세력들을 이겼다 하면서 니들을 조롱한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딱 주기 위해서 테슬라 공식 몰에서 이 숏팬츠를 진짜 팔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시고, 인터넷에 테슬라 숏팬츠 쳐보면요 쫙 나와요. 이 사진 나오실 거예요. 자, 어쨌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진짜 앨런 머스크까지 나서가지고 공매도 투자자들이랑 막 신경전 벌이고 막 아예 상장 폐지 시켜버리겠다 하고 막 테슬라 CEO 정신병자 취급하고, 하지만 지금 정말 미국에선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죠. TSLA 테슬라입니다. 자, 정말 지독할 정도로 이제 심했어요. 정말 심했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테슬라 공매도 비율이 전체 발행 주식수의 20%예요. 너무 많죠. 진짜 미친 듯이 많고, 공매도 금액을 보니까 12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14조 원. 우리나라의 그 시가총액이 14조가 안 되는 기업들이 많은데 테슬라 하나의 공매도가 14조가 걸렸었어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근데 앨런 머스크가 나 테슬라 상폐시켜버릴 거다. 일반 그냥 비상장 회사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주가가 확 급등했고, 그때 단 하루 만에, 그 트위터가 올라오고 그 단 하루 만에 공매도 트레이더들이 13억 달러를 날렸다고 해요. 13억 달러.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 발표하면서 20억 달러를 날리고, 이 트위터 한 두 방에 2에서 3조 원 정도가 그냥 날아갔다고 합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박살이 났죠. 자, 그때 당시에 테슬라는 주가가 한 230불 정도, 230불 정도 나왔는데, 최근 보시면 2153불이죠. 10배가 올라갔어요. 공매도 세력들을 이겼고, 그 공매도 세력들을 박살을 내면서 숏 커버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케이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우리나라에도 정말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어가지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야,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님의 리더십은 진짜, 이거는 그분은 뭐 유명하잖아요. 셀트리온 처음 할 때 돈 없어가지고 막 뭐 명동 가셔가지고 사채 끌어오시고 되게 유명하시잖아요. 와, 보통 분은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분이고, 우리나라에도 정말 이런 뭐 훌륭한 경영진 분들이 워낙 많으시지만 이렇게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어쨌든 우리나라 최고의 바이오 제약 기업이고, 그리고 앞서가는 선두 기업이잖아요. 뭐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 하고 있고, 이런 기업의 대표님이 그렇게 강한 어떤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우리나라 시총 상위 바이오 제약 기업의 대표님이 그렇게 강한 분이시라는 거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주주분들 아시죠? 주주분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드는 기업이고, 2012년 5월 10일 날 장 마감하고 나서, 이것도 포인트예요. 장중에 안 하고 장 마감하고, 이들 한번 죽어보라 이거지. 장 마감하고 무상증자를 발표를 때려버려요. 나 진짜 놀랐는데, 그때 당시 이제 코스닥에 있었잖아요. 코스닥 시총 상위 1위 기업이었는데 무상증자 카드까지 쓰면서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공매도 세력도 죽여버리겠다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때 무상증자 발표된 거 보고 와, 되게 감동받았잖아. 와, 진짜, 야, 이게 진짜 리더십인가? 정말 강력한 리더십인가? 그리고 진짜 이 서정진 회장님이 주주들을 생각하는 게 보통은 아니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다양한 평가를 받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저것만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보통 분 아니에요. 진짜 보통 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공매도 세력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싸웠고요. 지금 주가를 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잖아요. 이겨낸 거죠. 이겨낸 겁니다. 이 셀트리온 주주들 보면요,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진짜 웬만한 전문가들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기업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이, 공부가 잘 되어 있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참고로 그 제 후배 중에요, 이 셀트리온에 10년 넘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주주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주주총회가 있는 날이면은 사업체도 좀 늦게 옵니다. 출근 자체를 늦게 해요. 뭐 물론 직원들이 있긴 있지만 출근 자체를 늦게 해요. 셀트리온 주주총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진짜 대단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셀트리온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은 딴 데 안 물어봅니다. 이 후배한테서 전화해보면은 바로 얘기해줘요. 아니면 뭐 형 잠깐만요, 알아보고 연락해 줄게요. 그리고 1시간 안에 딱 답을 주거든요. 야,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거, 셀트리온 주주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게 진짜 우리한테 뭔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후배는 증권 쪽에 일하는 후배도 아니에요. 진짜 대단하죠. 증권 쪽에 일하는 후배도 아닌데 이 정도로 본인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결론 지어볼게요. 어쨌든 내년에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세력과 다시 만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물론 아닐 수도 있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놓고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딱 되면 공매도가 다시 재개가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우리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전에 일반 기업에서 대표로 있는 분들께 말씀 좀 드리면은, 대표분들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기업의 이익 성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기업의 실적이 되게 좋고 성장하는 기업이어야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쫙 들어가서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어요. 이제 실적 잘 내도 우리나라 종목들은 못 가, 뭐 이런 문화가 있긴 있는데, 아니에요.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실적의 거의 주가는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의 대표님들은 무조건 이 첫 번째로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만약 공매도가 많은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싸우는 모습을 주주들한테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주들의 결속력을 좀 다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민족 자체가 결속력이 굉장히 좋은 민족이에요. 옛날 IMF 때 금모으기 운동도 했었고, 그리고 2002년도 월드컵 때도 전 국민이 다 모여서 응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나라 국민성 자체가 이제 단합이 굉장히 잘 되는 국민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좋게 이용해야죠. 긍정적으로 이제 순기능을 이용해서 충분히 좀 활용할 필요가 있고, 셀트리온 주주분들이 아주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은요, 잠깐 거쳐가는 그런 주식 투자 문화를 좀 넘어서 전문가 이상으로 내가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공부하고, 만약 그 기업이 공매도 세력 등에 대해서 뭔가 유약하게 대응을 한다거나 뭔가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 자체가 주주총회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해라 라고 좀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외국인들 기관들은 지금처럼 우리를 이렇게 막대하지 못합니다. 물론 걔네들은 이미 뭔가 느낌을 봤어요. 이번에 개인 투자자들이 뭉치면 이렇구나라는 느낌을 분명히 본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지금의처럼 이제 잘 하면서 투자 문화 자체를 좀 바꿔가면은 충분히 우리도 경쟁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 근데 주주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그런 기업들은 저는 당연히 퇴출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공매도 세력들도 주가가 올라가면 버티지를 못해요. 아무래도. 그러면 뭐겠습니까? 주가를 결국 올리는 거는 뭐겠어요? 돈이잖아요. 그죠? 정말 좋은 기업, 실적과 어떤 성장성이 베이스가 되어 있는 좋은 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계속 이제 개인 투자들이 시장을 매수해서 시장을 끌어올려왔잖아요. 이것처럼 일단 우리가 자금 여력은 충분해요. 근데 아무 기업에나 넣는 게 아니고 정말 성장성도 좋고 실적도 잘 나오는 기업인데 공매도 세력이 누가 보더라도 악의적으로 이제 해서 주가가 못 올라가는 그런 기업 쪽에는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해주면서 주가를 갖다 버티고 끌어올려주면서 공매도 세력들한테 완전히 이제 역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러려면 조금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어떤 의식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래야지 외국인 기관들이 우리를 얕보지 못합니다. 자,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진짜 오랜 기간 동안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문화가 좀 되게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이미 셀트리온이랑 테슬라처럼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은 충분히 3월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가 됐을 때 우리한테 좀 답을 줄 수 있는 되게 좋은 어떤 하나의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조금 문화를 바꿔가면서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열심히 정석 투자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을 조금 당황하게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저는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90년대 후반에 제가 주식을 시작하면서 90년도, 80년도에 막 신용 써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연세 때 분들이 뭐 주식하면 패가 망신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너무 많이 봤는데 패가 망신된 건 사실 본인들이 잘못하신 거예요. 예전에 80년도엔 참고 여러분들
신용을 안 쓰면 주식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었어요. 100%다 신용을 썼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얻어 터지면서 다 날려가지고 지금의 그런 이미지가 된 건데 아니에요. 주식을 그들이 잘못했어요. 죄송하지만 그분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신용을 안 쓰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투자하면서 정석 투자하고 실적주 위주로 투자하면서 정확한 투자라면 돼요. 절대 안 져요. 그럼 우리가 돈으로 찍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질 겁니다. 어쨌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정리할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외국인 기관들을 이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바로 위에 구독 신청 눌러서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웬만하면 쭉 보시면 돼요. 저는 중간에 스토리가 있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시면 되고 좋아요 항상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쪽에 리플로 달아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진솔한 주식경제학 LN솔리스 김상현 대표였고요. 조만간 주린이 강의가 올라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자, 이상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